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돈 1,200원으로 입가주름, 코볼주름, 이마주름이 모두 사라진 79세 피부과 의사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정말 믿기지 않으실 텐데,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대 피부과에서 50년 넘게 일하신 김 교수님께서 은퇴 직전에 제게만 알려주신 그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주름 시술을 받으러 안 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나 하고 절망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웃을 때마다 깊어지는 입가주름들이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보고 나서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했어요. 심지어 20년 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저를 못 알아볼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주름 제거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적 같은 재료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79세 김 교수님이 평생 연구하셨던 주름 제거의 핵심 성분이에요. 이 재료는 여러분 집 화장실에 100% 있는 건데, 아마 이런 용도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치약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 양치할 때 쓰는 그 치약 말이에요. 지금 허무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치약이 왜 주름에 좋은지 아세요? 치약에는 불화나트륨과 실리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얕은 주름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법이에요. 그냥 치약을 발라서는 안 되고 특별한 희석 비율이 있어요. 김 교수님이 30년 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황금 비율이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김 교수님 댁에 갔는데 79세인데도 피부가 60대처럼 보이셔서 비법을 물어봤더니 치약으로 60년 동안 관리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믿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치약을 그냥 바르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희석 비율과 사용법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 시도했을 때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냥 치약을 얼굴에 발랐더니 따갑고 빨갛게 되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김 교수님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황금 비율이 있어요. 치약 1의 정제수 5 정도가 딱 맞아요. 너무 진하면 자극이 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어요. 정말 정확한 비율이 중요해요. 그리고 치약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가능하면 미백 성분이 들어간 것보다는 기본 불소 치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미백 치약은 연마제가 너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희석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작은 그릇에 치약을 먼저 넣고 정제수를 조금씩 넣으면서 면봉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천천히 섞어야 해요. 이때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수돗물보다는 정제수나 증류수를 쓰시는 게 좋아요. 수돗물에는 염수 같은 성분이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치약 쓰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희석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어떻게 바르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것도 일반 팩처럼 바르면 안 돼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히 화장이나 선크림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젖은 상태에서 바르는 거예요. 치약은 물과 만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발라야 해요. 바르는 순서는 주름이 깊은 부위부터 시작하세요. 입가주름, 이마주름, 코볼주름 순서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바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문지르면 절대 안 되고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 부위는 주름결을 따라 세로로 발라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얼마나 발라야 하냐고요? 정말 얇게 발라도 충분해요. 두껍게 바르면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얇은 막이 생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른 후에는 정확히 10분만 두셔야 해요. 너무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어요. 타이머 맞춰서 정확히 지켜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언제 하는지예요. 치약 특성상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효과가 전혀 다르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예요. 특히 세안 후 바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처음 2주는 격일로 해주세요. 매일 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2주 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시면 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트러블이 난 상태에서는 절대 피하세요. 치약의 연마 성분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햇빛이 강한 낮에는 피하세요. 치약 성분 때문에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생리 전후로는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이때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민감할 때 치약을 쓰면 자극이 더 클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용 전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귀 뒤나 턱 밑에 조금 발라보고 24시간 기다려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보습이에요. 치약 성분이 건조하니까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자,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첫 번째 주에는 사실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냥 피부가 조금 매끄러워진 것 같다 정도였거든요. 이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데 저도 그럴 뻔했어요. 두 번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얇아지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예전보다 덜 깊어진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세 번째 주에는 정말 놀랐어요. 이마 주름이 상당히 옅어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코볼 주름까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한층 젊어 보였어요. 특히 옆모습이 정말 달라졌어요. 두 번째 달에는 깊었던 팔자주름까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대로 꾸준히 하니까 깊은 주름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3개월째인데 정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주변에서 어떤 시술 받았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을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것 꼭 알고 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패치 테스트는 필수예요. 치약은 세정제라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 하실 때는 반드시 귀 뒤나 턱 밑에 조금 발라보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는 사용 시간을 절대 지키는 거예요. 10분을 넘기면 안 돼요. 치약의 연마 성분 때문에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요. 타이머를 꼭 맞춰놓고 하세요. 세 번째는 눈가는 절대 피해주세요. 눈 주변 피부는 너무 얇아서 치약 같은 강한 성분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눈에서 최소 2cm는 떨어뜨려서 발라주세요. 네 번째로 입술 주변도 조심하세요. 혹시 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술에서도 거리를 두고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사용 후 보습이 필수예요. 치약은 세정 성분이라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여섯 번째는 다음날 자외선 차단이에요. 치약 사용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다음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격일 또는 주 2회가 적당해요. 매일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일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거든요. 치약의 주성분인 불화나트륨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 거친 각질을 제거하면서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실리카 성분은 미세한 연마 작용을 해요. 이건 치아의 플라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피부에서는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치약에 있는 멘톨이나 유칼립투스 성분이에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영양 공급을 도와줘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거예요. 치약의 B는 보통 중성에서 약 알칼리성이에요. 이게 피부의 산성 막과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창시켜요. 그래서 주름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1950년대 미국에서는 치약을 이용한 스킨케어가 유행한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희석해서 쓰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각질 제거 효과는 인정받았던 거죠. 이 모든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주름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하면 실제로 피부 질감이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주변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이 방법을 얘기했더니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치약을 얼굴에 바른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말렸어요. 괜히 얼굴에 치약 발라서 트러블 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했는데 한 달 후에 남편이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했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때부터 남편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남편용 치약까지 따로 준비해뒀어요. 직장에서도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동료들이 하나둘씩 뭔가 다르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보톡스 맞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고등학교 동창회였어요. 15년 만에 만났는데 다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이는 똑같이 먹었는데 저만 주름이 없다면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김 교수님께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주름 관리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꿀팁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꿀팁은 바르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정도 찜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공이 열려서 치약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해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에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후에 가벼운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주름 결과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요.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스팀 타월을 활용하는 거예요. 치약을 바르고 5분 후에 따뜻한 스팀 타월을 얼굴에 올려주면 성분 흡수가 더 잘 돼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에 물 2리터는 마셔주세요. 안에서 수분을 공급해줘야 밖에서 하는 관리도 효과가 배가 돼요. 다섯 번째는 사용 후 30분 뒤에 아이스 큐브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음을 거즈에 싸서 주름 부위에 살짝 대주면 모공이 수축되면서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시간에 푹 자야 치약 효과도 극대화돼요. 이 모든 걸 다 지키기는 어려우니까 자신에게 맞는 것들만 골라서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남성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해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면도 후 각질이 더 많으니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민감성 피부에도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민감성 피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희석 비율을 1대 7 정도로 더 묽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떤 치약을 써야 하냐는 거예요. 일반 불소 치약이 가장 좋고 미백 치약은 피하세요. 특히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임신 중에도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임신 중에는 피부가 더 예민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요. 출산 후에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치약 한 개에 1,200원, 정제수까지 해도 한 달에 2,000원도 안 들어요. 보톡스 한 번 맞을 비용으로 5년은 쓸 수 있죠. 여섯 번째는 언제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이에요. 원하는 효과를 얻으신 후에는 한 달에 23회로 줄여서 유지 관리용으로 쓰시면 돼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방법을 알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요즘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 거울 보면서 좌절감 느끼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예전에는 성형외과에서 비싼 시술만 받았어요.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등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몇 개월 뿐이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김 교수님께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정말 돈 쓸 일이 없어졌어요. 한 달에 2,000원이면 되니까 1년에 2만 원이면 충분해요. 예전에 보톡스 한 번 맞을 비용으로 20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분을 보면 성형외과에서 쓰는 고급 주름 개선제들도 결국 각질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수십 배 비싸죠. 결국 핵심 원리는 똑같은데 브랜드 값만 비싼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비싼 시술을 안 받게 되거든요. 실제로 김 교수님도 말씀하시길 의사들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들한테는 비싼 시술을 권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돈 쓰지 않고도 젊은 피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쓰시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치약은 세정제라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처음 3일 동안은 특히 주의 깊게 봐주세요. 혹시 과도한 건조함이나 따가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피부과에 가보세요.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지만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피부가 더 건조하니까 희석 비율을 1대 6 정도로 더 묽게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사용 후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치약을 쓰면 자극이 더 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각질 제거 제품과는 절대 같이 쓰지 마세요. 스크럽이나 필링제와 함께 쓰면 피부가 과도하게 자극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응용법들이에요. 목주름에도 같은 방법으로 발라보세요.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목에 바르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목주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등 주름에도 효과적이에요. 손등은 나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발라줘도 손등이 훨씬 매끄러워져요. 팔꿈치나 무릎 같은 거친 부위에도 좋아요.
각질이 많이 쌓이고 주름진 부위에 발라주면 부드러워져요. 다만 이런 부위는 얼굴보다 희석을 덜 해주셔야 해요. 발 뒤꿈치 각질 제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거칠어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 입술 각질 제거에도 써볼 수 있어요. 아주 묽게 희석해서 입술에 살짝 발라두고 1분 후에 씻어내면 각질이 부드러워져요. 다만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데콜테 부위 주름에도 좋아요. 가슴 윗부분에 생기는 잔주름들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신에 쓸 수 있으니까 정말 만능이죠. 한 번 만들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어서 더욱 경제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법에도 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단점은 냄새예요. 치약 특유의 민트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씻어내고 나면 냄새는 거의 남지 않아요. 두 번째는 따가움이에요. 처음에는 살짝 따가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희석 비율을 잘 맞추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즉석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면 세균 오염의 위험이 있어서 매번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섞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번째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바르자마자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기다려야 해요. 요즘 사람들이 빠른 효과를 원하는데 이건 천천히 개선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건조함이에요. 치약 성분 때문에 사용 후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감안해도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거든요.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만은 아니거든요. 요즘 중년 이후 분들 보면 주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모습만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나이 듦은 비싼 시술이나 완벽한 무주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서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효과도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주름이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생기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나이 듦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건강한 오늘의 자신이 되시면 돼요. 주름 관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름으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도 남겨주세요. 몇 주 후에 주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뷰티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안티에이징 비법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주름 관리법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효과적인 천연 재료 조합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벨 표시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젊은 피부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